말로는 민생 협치를 외치고 있지만 접점 찾지 못하고 내탁 공방. 양쪽 이야기 좀 들어보시죠. 저는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사전 의제 조율이나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서 형식이나 조건에 구애받지 말고 국정 전반에 대해 폭넓고 다양한 대화를 해달라는 국민 여론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저희가 제시한 의제에 대한 대통령실의 검토 결과를 기대를 하고 회의를 진행을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검토 결과를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구체적인 의제가 없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모든 의제를 다 이야기하자고 표현할 수도 있고 이럴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특검 등등등 의제를 합의하고 가자라는 입장이고 대통령실에서는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모처럼의 첫 영수회담인데 일단 좀 만나자면 안 되냐라는 기류입니다. 영수회담, 실무회담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제는 차상병 특검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의제로 올리자라는 겁니다. 안건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달라라는 거고요. 대통령실에서는 아니 수용하기 어려운 의제를 이렇게 밀어붙이면 어떡하냐. 정하고 싶으면 두 분이 만났을 때 하시라. 라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민주당 입장은 결과를 만들어 놓고 하자는 것.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 29일 1일 중 오찬 형식을 검토 중에 있는데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이 실무 협상. 일단 난항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돌아온 김병민 전 최고위원. 예. 국민의힘 전직 지도부시잖아요. 민주당 입장은 안건 도장 찍고 가자. 라는 거고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거 정하지 말고 일단 만나자. 이거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의 고민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만약 선거 전이었다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과의 만남인 영수회담만으로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막상 선거가 끝나고 거대 의석을 갖게 된 야당이 됐고요. 네. 지금 상태로서는 대통령실과 만나서 강성 지지층들이 요구하고 있는 특별한 성과를 가져내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안 만나니만 못하는 것 아니냐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애당초 영수회담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건 어렵고 힘든 시국에 서로 싸우지 말고 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만나서 민생을 중심으로 하는 협치의 영수회담이 돼야 되는데 협치의 영수회담이 되게 되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강성 민주당 지지층들이 요구했던 사안들이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럴 거면 뭐하러 만났냐라고 하는 지지층들의 원성을 살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외려 지금은 대통령실이 제안하고 있는 여야 간의 이런 회동, 영수회담을 한 발 물러서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민영배 의원이 머릿속에서 협치는 잊어라. 네. 그리고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쉬워서 만나냐. 이런 굉장히 강성 기류, 강경 기류 등이 민주당 내부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은 제1야당 대표지만 본인 스스로 다음번에 대통령 선거에 나가기 위한 대한민국의 국가 지도자 반열에 오르고자 한다면 네네. 여기에 있는 강성 지지층들의 목소리에 발목 잡힐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조건 없이 만나고 정말 국민의 삶에 관련된 의제를 바탕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본인 스스로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생각하고요. 예. 지금 의제는 올라와 있지 않지만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 하나만 꼽으라면 우리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의대 중원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에서 대한민국 대통령과 만나 국민의 걱정과 불안을 덜어드리기 위해 여야가 함께 힘을 모으자. 예. 이런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먼저 손에 내밀게 되면 중도층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다소 좋지 않는 시선을 보냈던 국민들도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까지 나오네? 라고 마음을 돌릴 수 있을 텐데 저는 왜 마지막 순간까지 의지에 집착하면서 결국 대통령실을 끝까지 몰아세우는 형국으로 가게 되는지는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에서 반대하는 안건을 힘으로 물어붙이는 게 일종의 정쟁으로 보인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김유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러다가 영수회담 무산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누구에게 불리한 이야기일까요? 저는 국민들이 가장 손해보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4월 19일 날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전격 제안했을 때 정말 이 갈등의 연속인 정치권의 단비 같은 소식이었죠. 이제야 물꼬가 트이나 보다. 총선의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시나 보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1차, 2차 실무회담도 지금 사실 이렇다 뚜렷하게 지금 나오는 게 없고 3차는 날짜도 아직 못 정했다고 하고 굉장히 답답하게 흘러가는 국면이 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만나서 막 다 허심탄회하게 터놓고 얘기해보자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대통령은 뭐 그냥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전향적으로 대통령께서 야당의 입장이 민심이라고 생각하시고 어지간한 거는 수용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첫째 견지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그냥 의제에 올리냐 마냐니까 그냥 까짓거 대통령이 다 받아들이시라. 그렇죠. 어지간한 건 수용하겠습니다라는 전향적인 태도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의제를 일정 부분 이렇게 만드는 것은 그래도 마냥 뭐 다 열어놓고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의제를 좀 좁혀서 이 정도 얘기는 반드시 하고 넘어가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 선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의제에 정하지 않은 이야기를 왜 하십니까?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양쪽 다. 그거 의제 없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식사하면서 나눈 이야기가 2시간, 3시간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의제를 조금 거칠게라도 예. 만들어 놓고 답을 지금 당장 주세요라고 하는 것도 저는 조금 무리인 것 같고 어떻게 확답을 기다리면 영수회담 물 건너간다고 생각해요, 저는. 민주당도 이 답을 당장 달라고 해서는 안 된다. 예. 답을 어떻게 마냥 그냥 이렇게 확답을 주세요라고 할 수는 저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이 정도 얘기는 반드시 하겠습니다. 예. 대통령도 꼭 이거는 수용해 주십시오라는 정도의 이야기를 몇 개를 정해놓고 날짜를 정해서 일단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 번 만나고 끝날 건가요? 정례화 시키는 거. 저는 그게 일단 제일 중요한 첫 만남이 될 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 두 분의 말씀 속에 무언가 아이디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의료 공백 문제를 제일 먼저 최우선으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김병민 최고위원의 제안. 그리고 양쪽 모두 다 한 걸음씩 물러나서 조금은 포용적인 자세를 두 번 만나는 건 어떻겠냐라는 김유정 의원의 제안. 돌직구 쇼 속에 해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